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200 기본서 215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15페이지. 그리고 그림문법은 205페이지에 나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무슨 법 나가고 있죠? 주택법 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택법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용어정의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7문제 중에 약 2문제가 용어정에서 출제됩니다. 자, 본론 내용 첫 번째 파트가 뭐였었죠? 주택을 건설하자. 주택을 건설하자. 그럼 주택을 건설하려면 누가 건설하지? 사업 주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사업 주체는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로 구분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택조합. 주택조합에 관한 것들 집중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거기 사업 주체까지 살펴봤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살펴본다? 사업 주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업 계획서라고 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뭐 받는다? 승인을 받으러 간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바로 그 사업계획 승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있습니다. 무슨 행위를 하는 자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것이냐 이거죠. 즉 다음의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자들 이 자들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특히 주택을 건설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죠. 그러면 그런 규모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규모가 작다. 주택을 건설하는데 규모가 작다. 그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는 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고 지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택을 짓는데 규모가 적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고 지으면 되고 규모가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뭐하고 싶다? 변경하려면 당연히 뭐 받는다? 그것도 변경 승인 받아야 되죠.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난다? 아니요. 변경 중에서 경면변경이 있더라. 그런 경면변경은 요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건 그때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다. 그러지 아니하다. 근데 시험 문제 났던 게 그 경미한 상황이 무엇이더냐라는 것을 시험 문제에 낸 적이 있어요. 31회 때 바로 이겁니다.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공공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 설계와 용도별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법에서 뭐하는 거 건축물의 배치를 조정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경면 변경이고 그건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한 번 시험 문제 났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시험 문제 났대. 자 원래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뭐 받아라?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열거되는 것들 이런 거 이렇게 열거하는 것들의 변경은 일단은 무슨 변경을 봐라? 경면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변경할 때 승인받아라 그랬으니까 어떤 걸 변경할 때 승인받는지는 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변경하려면 승인받아라. 다만 요런 것들 쭉 열거해 놓고 요런 건 무슨 변경이니까 경면변경이니까 이거는 변경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열거된 것들을 그걸 끄집어내서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낸 건 이건 경면변경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승인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통법으로 다 접근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변경할 때 이거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될까? 규모가 얼마일 때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을 건설할 때 공동주택 경우는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자 할 때 이때 사업계획 승인이 왔습니다. 일정한 규모란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을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 중에서 30호가 아니라 50호 이상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 자, 가번은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고 나번 바로 한옥을 짓는 거. 한옥을 지을 때는 30호 이상이 아니라 50호 이상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는 거고 공동주택도 원칙은 30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그런 예외도 있는데 그 예외까지는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원칙은 30호 또는 30세대 예외 50호 또는 50세대가 있는데
단독주택 중에 한 혹은 5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여기까지. 또 대지를 주상하는 건 규모가 얼마나 될 때? 이건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주상할 때 그때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는 연간한 말이 없습니다. 1년 동안에 이런 규모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업장마다 그 규모가 이런 규모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래? 두 번째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원칙은 누구일까? 둘로 갈라집니다. 아까 규모가 30호 또는 3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또는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주소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랬죠. 그런 규모로 하는데 그때 그 대지 면적이 얼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느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집니다. 대지 면적이 아까 그런 규모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주소하는데 그때 대지 면적이 얼마란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누구한테 받고? 시도사, 대도시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관할구에게 장들한테 받으랍니다. 바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사람들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10만 이상일 때는 중간대방 시도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땐 관할구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직접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국장한테, 국토교통부장에게 직접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누가 주택건설공사를 한답니까? 국가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야. 국가 및 또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입니다. 국가나 LH. 여기는 지방공사 안 들어가요. 요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는 국자한테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로 330만 제곱미터니까 100만 평이죠. 상당히 큰 겁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무슨 사업을 시행한다? 두 가지 사업. 첫째는 택지개발사업,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때도 국자한테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조심할 건 330만 제곱미터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머리점 맞춰서 택도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도 없는 짓은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국자한테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또는 지역균형 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어디서만? 수도권하고 광역시 지역에서만 수도권하고 광역시 지역에서 첫째,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또는 지역균형 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때도 국장한테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갈 때 문제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즉 남의 땅에다 지어도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입니다.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가 원칙이죠. 따라서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까? 예, 원칙.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당연히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예외가 있을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예,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더라. 이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아주 잘 되는 파트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답니다. 어떤 경우를 할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국토의 계획 및 유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때는 확보하고 나머지가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무슨 대상이 될 때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아직 전체에 대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사업계획 수립 내준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보세요. 국토위계 및 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가 있답니까?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이랬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뜻은 여기가 뭐로 지정돼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아무 데서나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거든요. 따라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이란 여기가 뭐로 지정됐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걸 전제로 한 편이라는 걸 조심하시 바랍니다. 제가 이놈의 주택법에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싸가지 없는 법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 법을 만드는 자들은 이렇게만 써도 무슨 말인지 금방 자기들은 알아들어. 근데 국민들은 이런 걸 잘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럼 좀 더 친절하게 앞에다가 뭐로 썼으면 좋았을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이뻤을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을 먼저 써주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말은 쓰지도 않고 당연히 너희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법을 저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말들을 너무 생략을 해버렸어. 좀 더 좀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조금 썼으면 좋은데 법을 만든 자가 IQ가 180이 넘는 자들만 그 알아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법인지 좀 법이 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표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다른 법에 비해서 그런 부가적인 설명들이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못 알아듣게 쓰는 게 많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가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역 안에서는 얼마까지만 뭘 확보하라? 대지 면적 80%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토지 사용 승낙서 받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했죠. 그걸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확보하고. 그럼 나머지 20% 이하에 해당하는 그 나머지 땅이 무슨 대상이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이때 매도 청구가 뭐죠? 네 땅 나한테 팔고 너 여기 떠나라 라는 게 매도 청구라 그랬죠. 그건 강제성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80% 사용권은 갖고 나머지 20% 그건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가 된다면 그때는 전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일찌감치 어차피 그건 네가 확보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결국 사업계획 승인부터 먼저 내줄게. 소유권 아직 확보 안 했어도 사업계획 승인 내줄게 이런 얘기죠. 다만 누구랑 같이 한다면 요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 그랬습니다. 즉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원래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라고 했었죠. 바로 그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같이 한다면 그때는 80% 사용권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몇 프로?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때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되죠. 왜냐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조합원들이 전부가 뭐죠?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거든. 이미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거의 100% 이미 확보가 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고 나머지 결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도 청구 대상이잖아. 팔고 떠나라 됐으니까 결의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니까 소유권 확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95% 소유권까지 확보하고 나머지 5% 이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게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그때는 소유권 다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부터 내준다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거 가번하고 나번하고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또 어렵습니다. 왜요? 말을 생략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번에 가장 생략된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가번과 나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80% 사용권만 확보하라. 그리고 나머지 20%가 매도 청구 대상이라면 일찌감치 사업계획 승인 내줄게. 이게 가번이고 나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적이라면 라는 걸 먼저 전제해 놓고 거기서는 대지연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뭘 확보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사용권을 얼마나 확보했다는 거죠? 이것도 80% 확보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80%란 말이 없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10%만 확보해도 된다는 소리야?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그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했다는 걸 전제라는 거죠. 아무런 말 없이 소유권 확보했어. 100%죠. 사용권 확보했어. 100%는 뜻입니다. 이것도. 따라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말은 100%의 말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렇게 친절하게 좀 써주면 어디 손가락에 덧나느냐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소유권은 비록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얼마나 확보했다면 100% 확보했다면 이 말입니다. 그때도 사업계획 승인해줄게. 그럼 가번과 나번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죠? 가번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가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는 80%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된다라고 되지만 나번은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것은 100% 사용권을 확보해야 그래야 사업계획 승인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번이 더 까다로운 거다. 결국 저런 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어디가 더 유리할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80% 사용권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구역이 아닌 구역은 100% 사용권을 확보해야 비로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공공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때도 아직 사업 소유권은 다 얘들이 확보하지 못해도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 먼저 내주겠다는 뜻이고 또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자 리모델링 결의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결의 요건 자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까? 그러자 이게 결의라고 그랬죠. 얼마나 있었죠? 3분의 2 플러스 과반수가 결했을 때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가 그러자라고 결의가 있으면 그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 결의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뭘 한단다? 나머지 결의하지 않은 사람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무슨 대상? 팔고 떠나라.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의는 해서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다? 팔고 떠나라. 매도 청구 대상이 됐으니까 결국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했지 아직은 그 사람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직은 확보하지 못했잖아. 그래도 일치한치 사업계획 승인은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매도 청구란 말이 지금 나온단 말이야. 그 매도 청구가 두 번이 나왔네. 하나는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매도 청구 대상이라는 게 있었고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매도 청구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에 관해서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매도 청구 좀 전에 말했던 가번을 말하는 겁니다. 즉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일정한 권한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러면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와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그 대지를 뭐로다가 시가로 시장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아까 이 일정한 권한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때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들한테 너희들은 팔고 떠나라 라고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는 매도 청구하기 전에 일단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 기간 몇 개월? 적어도 3개월 이상 협의를 안 되죠. 즉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고 바로 소송 가는 건 안 되고 매도 청구 소송으로 발행하면 안 되고 3개월 이상은 야 내가 너한테 얼마 주려고 하는데 이거 받을래? 라고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협의를 했는데도 상대방하고 더 이상 협의가 안 된다? 그럼 3개월 지나서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매도 청구 소송이 뭐라고 그랬죠? 소송이라는 건 판사한테 저 토지 수주자한테 저 건축물 수주자한테 보상비로다 얼마를 주면 좋을 건지 그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게 바로 매도 청구 소송입니다. 그럼 판사가 그 금액을 판단해 가지고 얼마 드리면 좋다라고 땅땅땅 판결 때리면 그 금액을 드리면 되는 거죠. 안 받으면
법원에다 공탁금 걸어놓고 그냥 깔아뭉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떤 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첫째,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80% 이상 95% 미만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자, 일단은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야, 네 땅 나한테 팔고 떠나 라고 매도 청구하려면 첫째, 80% 이상부터 95% 미만까지만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어떻게 될까? 80% 이상부터 90% 미만 요 범위 내에서만 일단은 사용권을 확보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머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원래는 나머지 20% 미만 되는 그 사람들 있죠. 원래는 매도 청구 대상이 맞아. 근데 그중에 매도 강제로 살 수 있는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일까? 바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고시 되기 10년 이전에 뭐였었어?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10년 이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자. 이 자를 우리 강의할 때는 뭐라 부른다? 이걸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라 부른다? 원주민. 옛날부터 10년 이전부터 여기 살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은 매도 청구 대상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대지의 소유권을 산정할 때 그 10년을 산정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대지 소유자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딱 셋이야. 존속, 비속,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로부터 뭐였다? 상속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분, 그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보유기간도 합산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7년간 소유하고 계셨어. 돌아가시면서 그걸 나한테 상속을 시켰어. 그럼 내가 보유한 기간이 지금부터 5년간 보유했어. 그럼 10년이 안 되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보유했던 기간 7년을 합산해가지고 12년. 원칙적으로 이건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인정받아가지고 나는 12년짜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된다. 강제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업 주체는 부른 대로 줘야 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못 사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 그때는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는 강제로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는 거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해 온 자. 그때 10년을 계산할 때는 그 상속받은 사람 있죠? 그 상속받은 사람, 그 대지 소유자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자기가 부유한 기간 플러스 피상속인이 부유한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라는 걸 조심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들을 제외한 소유자들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전에 취득한 자는 원래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네. 얼마까지 확보했을 때만 80% 이상 95% 미만만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는. 그런데 두 번째, 그럼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겁니다.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단다. 그럼 5% 이하만 지금 나머지 딱 남은 거 있죠? 그때 그 5% 이하 되는 그 속에는 설령 원주민이 있다 하더라도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한 원주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그 5% 속에 들어있다면 그분들은 다 뭐가 된다? 이제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95%에서만 사용권을 확보하면 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도 매도 청구했다 그랬었죠? 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저 뒤쪽에 나와요. 몇 페이지에서 이제 나올 거냐면 저 끝쪽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238페이지 보십시오.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습니다. 200 기본서 38페이지 보시면 리모델링 허가 등 하고 나오죠. 그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가운데 보면 동별 박스 속에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분의 플러스 과반수라는 결의가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
3분의 2 플러스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되죠. 그럼 조합이 설립됐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건지, 대수선 리모델링만 할 건지,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증축한다면 세대별 증축을 할 건지, 세대 수층가형 증축도 할 것인지, 여기서는 리모델링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하나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원들한테 다시 동의를 받아야 돼. 그 동의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장운수구청장한테 뭐 받으러 간다? 허가 받으러 갑니다. 즉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려면 조합은 설립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리모델링 하기 위한 것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뭘 받아야 된다? 자, 시장운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이라고 됐잖아. 그 동의율을 말합니까? 전체 75%, 각 동별 50%입니다. 아까 조합 설립하기 위한 결의는 3분의 2 플러스 과반수. 자, 허가받기 위한 동의권은 75% 플러스 50% 가지가 거기 나옵니다. 바로 그 동의율 75% 전체 75% 이상 플러스 동별 적어도 각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나 이런 동의를 받으라고 됐죠. 이건 결의라고 하지 않고 동의라고 하려면 이 동의를 확보하면 그때 가서 이 동의를 받았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확보해가지고 이런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결의를 한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아까 매도 청구에 세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한다? 그 팔아라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 이거 70% 50%란 이 동의율을 확보하면 그때 가서 이제 니들은 팔고 떠나라라고 그때 매도 청구 대상이 들어간다. 그때부터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주택조합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매도 청구를 한단다. 이 정도만 기억하죠. 자, 이거는 그린공법에는 없는 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3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이 자들을 세면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한다. 그냥 우리 찍어내듯이 짓는 주택 있잖아.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뭐한다? 승인을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본 설계도서의 승인이라고 한단다. 라는 것도 하나 있죠. 자, 그럼 이제 승인 받으러 가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럼 며칠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죠. 60일 이내에 사업 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오면 며칠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60일이라는 숫자도 중요한 숫자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시죠. 자, 이제 공사의 착수기간이라는 건 사업 주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자, 공사를 시작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될까? 원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그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아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무슨 뭐 공사 시작이 무슨 5년 이내만 하면 된다. 이딴 식으로 길게 받으느냐. 자,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거 좀 법이 그렇죠. 사업 주체 편에서 너무 좀 오래 기간을 줬어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거 3년이었거든요. 3년이었던 거 5년으로 늘렸거든. 굳이 늘릴 이유가 없었어. 사업 주체들이 아마 로비한 것 같아. 사업계획 승인 받고 넉넉히 시간 가지고 사업에 시작할 수 있도록 공사 시작하는 걸 넉넉히 잡으려고 5년 하고 만들어놨습니다. 5년입니다. 자, 그런데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게 있었죠. 1공구, 2공구 나눴었잖아. 그럼 최초 공구는 역시 몇 년? 5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는 건 똑같아. 근데 최초 공구, 외의 공구, 2공구, 3공구 언제 시작해야 될까? 이거야.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최초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자, 1공구에서 뭐 들어갔죠? 일단 공사 들어간다고 착공 신고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해당 주택단지는 최초 착공 신고일. 바로 1공구에서 최초 착공 신고했잖아.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면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때는 최초 공구에서는 그 승인받은 날부터 역시 5년 내. 최초 공구, 외 공구는 해당 주택건설대에서 최초 뭐 받았다? 요 착공 신고를 했죠. 1공구에서 공사 들어간다고 착공 신고했잖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최초공고 외공고에서는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다만 사업계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 주체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즉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 또는 2의 가에 따른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자 원래는 5년 또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지금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뭐 할 수 있다? 그때는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 끝났죠? 그로부터 다시 1년을 더 봐줍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뭐만 요거 1번하고 2번의 가본만 1번하고 2번의 가만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자,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 건 1번하고 2번에 가만 그란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는 연장 없어? 나번 2번에 나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공구는 연장시켜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최초 공고 외공고에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했다. 그래도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2년 내에 공사 시작해야 되지 정당한 사유 있다고 연장해 주지는 않는단다. 그래서 이건 자 뭐가 없다?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착수기간에 연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가? 요 최초공고 외공고에서는 2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안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였다고 해서 연장해 줄 수 있다? 아니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첫 번째 기억하고. 그럼 두 번째, 정당한 연장 사유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자, 첫째는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요거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이때는 뭐 한단다? 이건 매장유산 발굴을 받던 정당한 연장사에 해당한답니다. 무슨 말이야? 자,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지금 뭐 하려고? 여기서 이제 주택을 건설하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땅 속에서 뭐가 나와? 삼국시대 그때 있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삼국시대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 공사합니까? 안 되죠. 일단은 그 국가유산청에서 먼저 그걸 다 발굴이 끝날 때까지는 거기 갈 때는 공사 진행을 못하죠. 그럼 그 발굴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로부터 다시 1년 동안은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유산 발굴이 끝날 때까지 봐주고 그로부터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죠. 다만 여러분들 그림호법 207페이지 보시면 207페이지 보시면 207페이지 그 중간에 그림호법이야 207페이지 중간에 공사 착수 기간에 정당한 연장사유에 문화재청장이라고 돼 있죠. 그거 수정을 미처 까먹었어요 제가. 문화재청장이라는 거죠.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고치시고 국가유산청장에 뭐가 있었다? 그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가 아니라 매장유산 발굴 허가로 바뀌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이거 하나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법 207페이지 박스 속에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 매장유산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두 번째, 해당 사업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소유권 분쟁이 뭐죠? 사업 주체는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이거 사업 주체가 아니야, 내 땅이야 해가지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누구 땅인지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공사 들어갈 수 없잖아. 그때도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정당한 연장사유. 그럼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 1년 동안은 다시 또 연장기간을 1년 더 드리는 거야. 그 사유가 발생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니까 소송이 끝나고 1년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때까지 연장사유. 다만 이때 소유권 분쟁은요. 조심할 게 이거야. 괄호 속에 있는 거.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이라고 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안 됩니다.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소송에 가가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만 그때는 정당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자기들끼리 그냥
더 이상 소유권 분쟁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일 때는 소송이 아닌 합의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연장할 수가 없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된다. 무슨 말이죠? 사업계획 승인해 줄 때 무슨 승인해 줬어? 조건부로 승인해 줬죠. 야, 네가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안전조치를 하는 걸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해 주겠다. 그럼 그 안전조치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가 시행할 수 끝날 수가 없잖아요. 착수할 수가 없잖아. 그럼 안전 그 조치를 하는데 그 시행하는데 그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를 지금 진행할 수 없어요. 그때도 그건 정당한 연장 사유를 인정해 준다. 또 마지막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예, 지금 분양해봤자 이거는 100% 실패야. 왜? 사람들이 요새는 완전히 그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부동산 살 사람이 없어. 그럼 분양해봤자 분양률 1%도 안 될 것 같아. 못하죠. 그때는 연장하는 수밖에 없죠. 또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다면 그때도 정당한 공사 착수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단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업계획 취소하죠? 자,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뭔다? 취소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는 아니야.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첫째, 사업주체가 공사 착수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중요하죠. 아니, 공사 착수기간 원래는 몇 년이죠? 사업계획 승인받으로부터 5년 내, 최초 공고 외공고에서만은 그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내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공사 착수 기간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 착수 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건 공사 착수 기간 중 2에 나는 취소 불가라고 됐습니다. 아까 2에 나가 뭐 있었죠? 최초 공고 외 공고를 말하죠. 최초 공고는 가번이었었고 나번이 최초 공고 외 공고에서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최초 공고 외 공고에서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뭐죠? 보세요. 자, 이걸 공고별로 분할시켜야 한답니다. 여기 1공고, 여기 2공고입니다. 그럼 1공고는 언제까지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받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5년 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공고 외공고는 최초공고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받으로부터 다시 언제까지 한다? 이제 착공신고하는 몇 년 내 한다 했죠? 2년 내. 착공신고해놓고 2년 이내만 최초공고 외공고에서는 공사 시작한다 하면 된다라고 됐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최초 공고에서 한 2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들 아파트 짓는 그 아파트 단지에 가보시면 2년 정도 아파트 지면 거의 전체 공정에 어느 정도가 끝나죠? 요새는요, 한 80% 이상은 공사 끝나요. 1공구에서 짓는 아파트 한 80% 공정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다? 1조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2공구 2년 내 최초공에서 착공시행으로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라고 하는 건 전체 이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거거든. 그럼 짓던 아파트 뭐라는 얘기야?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다 철거해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아니 2년 동안 아파트 쳐가지고 거의 80% 이상 공정이 끝난 저 아파트 단지를 다시 1조 5천억이 들어간 단지를 다 뜻대로 무슨 원상복구시켜라?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2년 동안 지은 걸 2년 내 2공구에서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너무 가혹한 거죠. 따라서 중요한 건 2공구에서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도 그래도 여기 사업계획 승인 내준 건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사업계획 승인 내준 건 뭐 할 수 없다? 취소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2년 내 여기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이미 1공구 공사한게 때문에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아셨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해당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누가? 시공자가 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뭔다? 승인할 수 있다. 공사든 시공자가 지가 인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 주체 지금 돈 없어 망했어 제대로 못해 나는 공사비를 처벌 넣어놨는데 내가 이걸 떠안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지가 사업계획 사업 주체를 변경해 가지고 지가 사업 주체가 되겠다 하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때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2 또는 3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자는 경우 2와 3이 뭐죠? 이거 2번하고 3번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또 사업주체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등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그리고 또 하나가 2 또는 3에 해당하는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2번과 3번 즉 경공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뭐를 썼단다? 주택 분양 보증이 되어 있다면 주택 분양 보증이 뭐죠? 주택 분양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공사를 얘들이 망해서 못하더라도 대신 자기들이 대신 공사해서 너희들한테 주겠다. 얘들이 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업주체가 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분양 보증 쓴 그 보증회사가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주택 분양 보증이 돼 있다면 그때는 얘들 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 공사는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설령 사업 주체가 망했다 하더라도 분양 보증된 사업은 분양 보증한 자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셨죠?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까지는 이 정도 거만 기억하시고 자, 그림공법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째, 사업계획 승인은 적어도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한옥 같은 경우에는 50호 이상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30대 이상, 예외를 기억할 필요 없다고 10세대는 그리고 대주성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원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중간대빵 시도사, 단 대도시에서는 대도시한테 받으면 되고 대도시장이고 자,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된다면 이상이 아니라 더 작다면 그때는 장단한테 받는다. 누구? 특광, 특시, 특도시장, 군수가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 몇 가지 있다? 3가지. 첫째,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30만 제곱미터 이상들은 택도 없는 짓을 할 때 또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나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한테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대지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느냐? 예, 원칙적으로 그 주택건설 대지에는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4가지 사유가 있으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더라. 이 4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죠?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매도 청구와 관련돼서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죠. 첫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얼마까지만? 80% 이상 95% 미만까지만 80% 이상 95% 미만까지만 뭘 확보했단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 원래는 이거부터 하죠. 80% 이상만 사용권을 확보하고 단 누구하고 누구랑 같이 할 때 이거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는데 매도 청구된다면 그때 매도 청구하려면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원칙은 80% 이상 90% 미만만 소유권을 확보했다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면 80% 이상 95% 미만까지만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폐지는 원래는 뭐가 되는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인데 그중에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었죠. 누구? 지구단위계 구역 결정 고시를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원주민은 원래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얼마부터? 바로 95% 이상 사용할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95% 이상 사용권을 갖다면 나머지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전부한테 전부다 그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좀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까? 예,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 아까 75% 플러스 50%란 동의율이 있었죠. 그걸 확보하면 그 이후부터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팔고 떠나라. 그때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할 것. 자, 공사는 언제까지 착수한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로부터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단 공구별로 분할 시작할 때는 최초 공구에서는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최초 공구 외 공구는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최초공구 외공구에서는 그죠? 요거는 최초공구 외에는 2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 그 연장 사유는 없습니다. 연장 사유였고 나머지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에 벌써 연장하는데 최초공구 외공구에서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는 건 정당한 연장 사유에서도 연장 대상이 안 된다는 것. 동시에 아까 사업계획 승인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는 건 최초공구 외공구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연장 사유라고 했었죠. 아까 이거 틀렸다 그랬죠. 문화재청장이라 국가유산청장에 그런 매장유산 매장 번호자가 매장 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호출해서 그래서 국가유산청장에 매장 유산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또 소유권 분쟁 즉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소유권 분쟁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이 증가된다 또는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 건설 기회가 침체돼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정당한 연장사에 해당할 수 있단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는 사유에서 여기 있었죠. 원래는 공사 착수 기간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최초공구 외공구에서는 2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다. 이미 1공구에서 최초공구에서 공사한 게 2년 동안 공사한 건 엄청난 공사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설령 2공구에서 최초공구 외공구에서 공사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도 조심하라 그랬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사업계획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 페이지 나면 219페이지 사업 시행에 의한 조치라고 나오죠. 이거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